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얘네들이 진짜 스스로 전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왜냐면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허덕허덕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공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SMR이다. 다음으로 SMR 도입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요즘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입니다. 맞아요. 에너지 수요의 급증은 AI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맞아요. 네.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 그 수요가 급증했고요. 또 사진으로 보시는 제일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가장 유명한 칩 호퍼 칩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호퍼 칩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때는 가운데 보시는 이런 시스템 단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 하나가 약 5,600W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와. 합니다. 전자레인지 한 8대 정도의 동일한 전력을 소모하는 것이고요. 와, 전자레인지 진짜 많이 먹거든요. 네.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 이 단일 칩 판매가 약 150만 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로 저렇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게 저 호퍼 칩이 들어간 시스템 하나만 판매된 대수가 150만 개고요. 와. 엔비디아에서 다양한 이제 칩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실제로 판매되는 개수는 더 많을 테고 실제로 더 소비된 전력은 훨씬 더 많겠죠. 엔비디아 사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지금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당신의 좋습니다. 선택. 네. 네. 아무튼 세상은 이렇게 많은 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전력 소모의 급증은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구축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재 전 세계에 구축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의 지도인데요. 하이퍼스케일급이라고 한다면 작은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약 100메가와트 이상을 소비되는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인데요. 한 조사에 의하면 2022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면서 소비하는 전력이 약 4년 뒤에는 78%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와, 78%면 거의 이야. 조금 과장해서 그냥 2배 된다는 거잖아요. 와. 오직 데이터 센터로만. 진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 양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진짜 그 이상이거든요. 우리는 맨날 끼케야 배터리 충전하고 뭐하고 집에서 쓰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AI 쓰시잖아요. 그 맞아요. AI 그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뭘로 돌리겠어요? 그쵸, 전기로 돌리죠. 그렇죠. 그거 에너지 소모가 개발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이야. 한 조사에 의하면 GPT로 검색할 때 소비되는 전력이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이 약 10배라고 합니다. 우와, 진짜로요? 국내에도 비슷한 추세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2040년도경에 완료가 된다면 지금의 소비되는 전력 대비해서 약 서너 배 이상의 전력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와, 있고요. 근데 저기 보면 경기도에 다 모여 있네요, 진짜로. 그러네요. 수원, 화성, 기흥, 평택, 안성, 용인, 이천. 와, 이천에 SK 있죠. 이천 SK 네. 있죠. 용인에 이제 SK와 수원에 삼성전자가 있고 네. 와, 화성에 삼성전자. 엄청나네요. 전력 소비가 저렇게 늘어나는구나. 반도체도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는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부동산이냐고요? 이제는 갑자기? 여러분의 판단에. 여러분의 판단. 네. 네, 이처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산업단지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해안과 같은 신시장, 그리고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점, 최근 급증하는 AI 전력 등으로 인해서 SMR 도입을 가속화시키는 모든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MR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장이 있는데요. 네. 특히나 SMR을 주목하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냐? 너 누구? 네, 이놈! 전기 많이 쓰는 애들. 네, 바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보통 M7, 빅테크 기업들을 흔히 얘기하고 있죠.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아마존, 구글 등등등. 특히나 그 중에서도 아마존이 가장 선두에 있는데요.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제 신임 CEO가 얘기하기로는 원자력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안전한 전력 공급원이라고 말하면서 SMR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 아마존이 이제 첫 번째 했었던 일이 바로 데이터 센터를 구매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진짜 바로 진짜 옆에 바로 있네요. 옆에 진짜 바로 코앞에 있는데요. 와, 얼마나 전기가 필요한지를 헬스권.
야 진짜 바로 만든 전기 되게 따끈따끈한 전기가 공급될 것 같지 않아요? 저기 보면은 신선한 전기를 이제 받는 거죠. 진짜 직배송이죠. 한지 직송. 네, 아마존 웹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 구매와 함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까지 같이 동시에 구매했고요. 풍부한 전력원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규모를 더 확장해서 하이퍼 스케일급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와 좋습니다. 아마존은 또한 SMR 도입에도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미 서부의 에너지 기업인 에너지 노스트 웨스트와 함께 워싱턴주에 SMR 4기를 건설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추후에 이 SMR을 12기까지 확장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투자할 때니까 거기서 만든 전기 우리 데이터 센터에다 줘라.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서 걔네들은 선점하려고 그런 거죠. 전 세계 그쵸. 시장. 전기를.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지금. 빅테크들의 전략은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우선 오. 선점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선- 서부에서는 에너지 노스트 웨스트 기업과 같이 협약을 맺었고요. 이제 네. 동부에서는 동부의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함께 SMR을 건설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미니언 에너지와 함께 버지니아주에 지금 SMR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버지니아주는 그 전 세계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의 약 35%가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이 도미니언 에너지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얘네는 돈 엄청 벌겠네요 진짜로. 좋겠다. 그러니까 와. 아마존의 전략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고 있는 기업과 협력을 해서 데이터 센터용 전력을 생산하는 거죠. 네. SMR을 통해서. 아마존은 또 SMR 기업에도 직접 투자를 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SMR 벤처 회사인 엑스에너지에 약 5억 달러, 하나로 약 7천억 원 정도를 현금 투자를 하였습니다. 네, 엑스에너지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원자로가 XE100이라는 원자로고요. 네. 이게 또 물로 냉각되는 형태는 아니고 헬륨 기체로 냉각되는 4세대형 SMR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프로토타입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 실험을 거쳐서 향후에 건설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엑스에너지가 미국의 다양한 SMR 벤처 기업들 중에서도 좀 선두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강자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용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미 최대 원자력 전력 회사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고 가동이 중단되었던 TMI 원자로를 재가동시켜서 전력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TMI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을 20년간 독점하는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우와. TMI 사고 때문에 멈추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TMI를 좀 말씀드리면 한 1979년도에 발생했던 미국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고요. 당시에 방사성 물질의 누출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대형 원전 사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TMI에는 원자로가 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TMI 2호기인데요. 2호기가 사고가 나서 당시에 멈췄던 거고요. 맞아요. 나머지 하나 TMI 1호기는 최근까지도 가동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까지 가동이 되다가 경제성 악화의 이유로 2019년도에 중단되었습니다. 경제성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멈췄는데 야 우리가 돌릴 테니까 다시 한번 돌리자. 네.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한테만 줘라. 맞습니다. 이 원전 하나를 우리가 쓰겠다. 맞습니다. 독점으로 쓰겠다는 거죠. 와 독점을만 쓰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SMR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는 2006년도에 SMR 기업인 테라파워를 설립하였고요. 현재도 투자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SK와 HD 현대 이 투자에서 조금 뉴스가 많이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사진처럼 지난 2024년도에 테라파워가 만들고 있는 원자로를 실제 건설하기 위해서 착공식이 이어졌었고요. 이제 미국 와이오밍주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를 활용해서 SMR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네, 테라파워라는 이제 SMR 회사가 만들고 있는 SMR 이름이 나트륨이고요. 네. 네. 나트륨도 4세대 형태의 SMR입니다. 구나. 네, 그래서 소디움을 이용을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액체 네. 소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아. 큰 장점. 그래서 나트리움이라고 지었구나. 맞습니다. 장면 아. 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 바로 열 저장 시스템이 있다는 건데요. 원자로를 통해서 전력도 생산하지만 나오는 열도 별도로 저장을 해서 필요시에 열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빅테크 기업인 구글입니다. 구글은 203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약 48%가량 증가했고요. 네. 이렇게 증가된 것이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글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건설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갭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네요. 구글은 아직도 약 1기가와트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글에서 생산하는 온실가스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구글 또한 SMR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SMR 벤처 회사인 카이로스 파워로부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와, 얘네들은 다 독점으로 어디 이제 발전소들하고 전력 계약을 하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전부. 왜냐면은 독점이 아니고서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게 쉽지 않으니까. 카이로스 파워가 만들고 있는 원자로가 KPFHR,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SMR 형태인데 4세대 SMR 형태입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용융염으로 냉각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나 이 원자로는 해결료가 페블형, 공 모양, 당구공 모양. 해결료가 당구공 모양 공처럼 사용되면 장점이 있는데요. 해결료를 주입하거나 그리고 혹시나 사고 났을 때 해결료를 뺄 때 아주 네. 용이합니다. 그 왼쪽에 저 공 모양으로 돼 있는 게 하나하나가 핵연료라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로스 파워는 특이하게도 미국의 오크리치 연구소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75메가와트급 원자로 만들기 이전에 작은 사이즈의 연구로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해보자라고 협약을 해서 오크리치 연구소 내에 연구용 원자로 건설할 수 있는 부지와 건설 허가까지 획득하였습니다. 그 연구용 원자로 이름이 헤르메스입니다. 아, 헤르메스. 네, 또 빅테크 기업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바로 메타입니다. 아, 있죠. 메타는 어떠한 특정 SMR 기업과 협력한다라고 발표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SMR 기업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어유, 더 우와. 특이한 애들이네요. 찾아서 독점 계약을 하지 않고 네. 너네가 붙어라. 그러면은 싸지잖아요. 갑의 입장에서 갑의 그쵸. 입장에 서겠다 이거잖아요. 공개 오디션 아니에요, 저거? 어. 그렇죠. 네. 컴피티션 이거 괜찮을까? 2024년도 12월까지 이제 접수를 모두 받아서 완료를 했고요. 아직까지 어떠한 SMR 기업과 함께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기업이 선정될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마도 대부분 유명한 SMR 기업들이 이미 빅테크랑 같이 연합을 맺었기 때문에 메타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 저게 잘하는 애들은 다 선점했어. 아마존이라든지 뭐 맞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데가 선점을 했으니까 뒤늦게 뛰어들면서 막상 하려니까 개발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디 숨어있는 고수를 찾기 위해서 부른 거지. 아마도 특정 SMR 기업과 협력을 발표하게 된다면 그 SMR 기업을 굉장히 크게 밀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쟤네만 있나요? 그러니까 진짜 데이터 많이 쓰는 애들은 챗GPT잖아요.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바로. 아, 거짓말. 오늘 흐름이 같네. 거짓말 짰죠? 아, 짜진 아, 않았어요. 좋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안 짰어요. 왜냐면 안 했거든, 여기는. 아, 아, 좋네. 야.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오픈 네. AI. 네. 오픈 AI 창립자 샘 알트만도 2014년도부터 오클로라고 하는 네. 미국의 SMR 벤처 기업의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4년도에 이 네. 오클로라는 회사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통해서 미 증시에 상장이 됐고요. 샘 알트만이 가지고 있는 오클로의 주식의 가치가 약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와, 대박. 알트만 형 부자구나. 저- 진짜.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다 나오고 들어왔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얘네들이 진짜 스스로 전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왜냐면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허덕허덕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공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SMR이다. 기본적으로 태양광하고 풍력은 한계가 있으니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진짜로. 샘 알트만이 투자했던 오클로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원자로가 오로라 하우스라는 파워하우스라는 원자로입니다. 와, 저기는 뭐예요? 저희 데이터 센터예요? 네, 이게 바로 원자로가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인데요. 와. 이 오로라의 특징이 열 전도관, 히트파이프 설계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히트파이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히트파이프 우리 보통 작은 기기에 냉각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스마트폰이나 보통 그래픽카드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가 아주 소형으로 만들 수 있고요. 오클로에 의하면 나중에 오로라라는 원자로가 만들게 된다면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마치 집처럼 작은 집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감도입니다.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거를 조금 종합해 봤는데요. 지금 유명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 이익에 맞는 기업들과 손을 잡고 원자력 발전소 또는 SMR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진짜. 그들만의 SMR 얼라이언스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왜 SMR에 투자를 할까요? 제가 먼저 또 얘기를 해버렸군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탄소 중립입니다. 앞서 구글에서 보셨던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SMR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SMR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 때문인데요. 아직 선점하지 않은 SMR 시장을 우선 선점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020년도부터 약 30%가량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구글은 66%,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메타가 기사에 의하면 100%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은 개발을 해야 될 거고 그쵸. 이렇게 자기네들도 감당이 안 되도록 스스로 빨리 발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출량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기술이 못 따라가면 그냥 그 기업이 망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진짜.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이 이렇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감축하려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축하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탄소 크레딧입니다. 탄소 크레딧이란 탄소 배출권이란 용어와 동일한데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까지 탄소 크레딧을 현금을 주고 구매를 하고 실제로 CO2를 배출하게 되면 네. 이 탄소 크레딧을 사용하여 약간 부루마블에서 찬스 카드 사용하듯이 황금 열쇠다. 황금 열쇠처럼 아, 황금 열쇠다. 돈 주고 사는 거였어요? 네. 지금 배출하는 게 전부? 네, 그러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거든요. 이거 누가 팔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무마시키는 거죠. 오. 당연히도 이게 실질적인 그 탄소 저감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대표적인 그린워싱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SMR에 많이 투자를 하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들은 반도체 공장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전이 가장 두렵습니다. 예전에 저희 2022년도에 혹시 카카오톡 먹통 사태 혹시 알죠 기억나죠. 네, 전부 기억나요. 너- 당시에도 판교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맞아요. 카카오톡이 잠시 먹통이 된 사태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엄청나게 많은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도 정전이 가장 심각한데요. 네. 2019년도에 삼성전자에서 단 1분에 정전이 발생했는데 그때 손실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빅테크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서 SMR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세 번째 이유는 빅테크가 SMR에 투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높은 시장성입니다. 네. 이런 거 함부로 보여주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렇습니까? 함부로 보여주면 안 돼요. SMR은 아직도 선점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점하는 자가 독식한다. 라는 네. 개념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야, 2024년, 2025년 1월이면 얼마 전까지 전입니다. 아니에요? 네. 아, 이런 거를 왜 혼자만 알고 계셨어요? 내가 했어야 됐는데. 와, 그러니까요. 오클로는 사실 유명했죠. 유명했죠. 네. 10달러대가 야, 50달러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네. 미래 가치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도 우선적으로 선점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처럼 빅테크들이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AI 등에 의해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원이 필요하고요. 24시간 365일 끊이지 않는 전력, 거기다가 친환경성, 신뢰성과 미래 사업성까지 담보하고 있는 전력 공급원이 아마도 SMR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SMR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도 우선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네. 대기업들이 해외에 유망한 SMR 개발사에 미리 투자를 하였고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고 미국에 다 투자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국내 투자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외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 개발사에 우선적으로 먼저 투자를 했던 이유는 아마도 새로운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빅테크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투자를 진행했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까지 대형 원전에서는 공급망에서는 TSMC에 버금갈 정도로 공급망을 확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SMR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경우에도 앞으로 창출될지 모르는 SMR 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망 선점을 위해서 투자를 이어온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SMR 기업에 투자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신사업에 대한 선점입니다. 2030년도 경에 되면 이제 SMR이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재적으로 투자를 하여 기술을 선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SMR에 투자하는 세 번째 이유는 아마도 본인들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국내 원자력 그 산업계에서의 민간 기업의 역할은 생각보다 조금 제한적입니다. 보통 상세 설계와 건설만 하고 있고요. 향후에 SMR 시장이 펼쳐진다면 그 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보려면 결국 원천 기술, IP가 중요하거든요. 그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SMR 개발 단계부터 연구 개발에까지 그 본인들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 투자를 하게 되고 기술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왜 국내 기업이 해외에만 투자를 하냐? 정부 또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왜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냐? 우리 국내에도 좋은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국내에 투자하고 국내 연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네, 바로 SMR 산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인데요. 네.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사업은 대부분 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SMR은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이 새로운 시장에서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조금 더 중요시하고 있어서 민간 주도로서 이제 SMR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전력 생산에만 집중했던 시장을 앞으로 전력 생산 이외에 열이나 네. 수소 생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연계 그리고 향후에는 해양과 우주까지 진출할 수 있는 미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의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 개발 방향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원자력 R&D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진흥종합 계획입니다. 네, 최근에 발표됐던 원자력 진흥종합 계획에서도 미래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SMR의 경제성, 안전성,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미래에 펼쳐질지 모르는 미래 다양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온열, 극지 해양 기술 그리고 우주 기술까지 모두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제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노용들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고온가스로인데요. 고온가스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4세대 형태의 SMR입니다. 앞서서도 조금씩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물 대신에 헬륨가스로 냉각되는 원자로고요. 특히 이 원자로의 특징이 이제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약 950도까지 운전이 가능한 원자로입니다. 때문에 높은 열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높은 열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철강 제철이나 석유 화학 단지에 어허. 공급될 수 있다라고 미래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에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죠.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포스코 ENC라든지 SK라든지 국내 뭐 여러 국내 대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 정책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공공이 주도하는 SMR 산업이 아니고요. 네. 민간과 함께 협력하는 SMR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자로도 똑같이 뭐 정부를 대표로 해서 저희 연구원이 그리고 민간의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래 또 시장에 또 나가야 되잖아요. 네. 만일 원자력 SMR이 선박에 탑재된다고 했을 때 해양에서의 탄소 중립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개척하지 못했던 북극 항로를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심이 있습니다. 북극 항로 지금 트럼프가 뭐 애를 쓰고 있죠. 네. 기후 변화는 인정을 안 하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건 알아. 그래서 북극 항로를 점유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기대심을 안고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원자로 MSR 용융용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 용융용 원자로는 해결료가 액체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 변화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크기에 맞게끔 원자로를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선박 추진용 혹은 해양에 위치해 있는 뭐 플랜트로 사용될 것으로 미래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원천 기술 개발 단계에 있고요. 이 또한 민간 합작 사업을 통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내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육지와 해양 벗어나서 이제 다시 우주로 가야죠. 정말 우리가 나중에 달과 화성으로 갈 수 있다면 탐사를 하기 위한 탐사 기지 그리고 탐사 로봇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필요한 전력과 열을 공급하기 위한 초소형 원자로까지 국내에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념 설계 단계에 있고요. 앞서 샘 얼트만이 투자했던 오클로라는 회사가 개발한 것처럼 히트파이프 개념을 차용해서 히트파이프 원자로 형태로 약 5에서 100kW짜리 작은 원자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그 설계 수준이 상당히 높다 라고 평가받고 있는 소듐 냉각 고속로입니다. 소듐 냉각 고속로도 4세대 SMR 형태고요. 물 대신 액체 소듐으로 냉각됩니다. 액체 소듐으로 냉각되기 때문에 우수한 열 효율성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 즉 해결료 교체 없이 약 20년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람 손 닿기가 좀 힘든 지역, 겨우지 지역에서의 발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하는 데 중심에 있네요. 네, 저희 연구원이 아무래도 원자력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최고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종합연구소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미처 드리지 못했는데요. 4세대 SMR 말고도 다른 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경수형 SMR 또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원자로를 하나 좀 모아봤는데요. 네. 스마트 그리고 혁신형 SMR인 ISMR, 고온가스로인 HTGR, 네. 그 용융염 원자로인 MSR, MSR. 그리고 소듐 냉각 고속로인 SF8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여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자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군요, 우리나라도. 절대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또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기술 개발 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업과 학계, 연구계 그리고 정부가 모두 합심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나 민간이 참여하는 SMR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 참여를 굉장히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SMR이 건설되고 활용될 경우에 그 활용처 또한 중요하다 보니 그 활용이 예상되는 산업, 그 지자체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모여서 SMR 개발과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인허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물로 만들어 보지 못하면 그 기술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원자로는 인허가 규제 체제가 있어야지만 원자로를 실물화하고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보통 개발자와 규제자가 함께 모여서 개발자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이 기술이 뭔지 규제자가 이해하려고 하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허가 체계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해결료 수급 문제인데요. 원자로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결국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SMR에서는 조금 더 순도가 높은 그 해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이 생각보다 한정적인데요. 현재 SMR에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고순도 해결료는 오직 러시아만이 상용급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아니고요. 네, 미국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G7 국가 중에서도 원자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5개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해결료 공급망을 다양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좀 해결료 공급망 입장에서는 향후에 제대로 된 해결료를 수급하고 그리고 해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급망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아직 가장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인재인데요. 사람입니다. 가장 구합니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인허가, 해결료 다 뒷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수님들이 향후에 저희 연구원 혹은 우리 SMR 개발 생태계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아무도 선점하지 못했던 SMR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더 연구 개발을 하는 쪽에 이제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SMR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신 박근엽 박사님께 박수 드립니다. 원자력 2주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알겠어요? 예, 사실 친숙하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했었는데 더 디테일하게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SMR이라는 이제 신개발 뭔가 그런 자원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서 완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투자는 자기의 목.